지금부터 디지털 롤레로를 설계하고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와 NEO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즉 디지털 형태의 0과 1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장치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디지털 논리 회로는 입력을 이렇게 구형파 형태로 받으면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입력을 처리해서 이런 구형파 형태로 출력이 나가는 회로를 디지털 논리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입력이 구형파이기 때문에 입력을 구형파로 만들어주는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멀티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발진기나 타이머, 플립플롭과 같이 두 개의 상태를 지니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전자 회로입니다. 이러한 그 멀티 바이브레이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입니다. 영어로 어스테이블입니다. 자,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와 콘덴서를 상호 연결하여 동작시키면 트랜지스터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 트랜지스터와 온오프 상태를 교대로 반복하면서 동작하는 것을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비안정 상태라고 하고, 트랜지스터는 반복하는 비안정 상태에 의해서 일정한 주기의 펄스를 출력하는 발진 형태가 되며 이를 우리가 구형파 발진기로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제작해 볼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는 바로 이러한 구형파 발진기인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입니다. 단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는 안정점이 한 군데 있어서 한번 트리거를 시키면 정해진 시간 후에 안정점을 탔습니다. 즉 타이머와 같이 동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입니다.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는 안정점이 두 군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트리거할 때마다 동작점이 바뀌면서 안정 상태를 찾는 거죠. 한쪽이 낮으면, 즉 한쪽이 로면 한쪽이 하이가 되는 상대적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플립플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RS, D, T, JK와 같은 이런 플립플롭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 소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우리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멀티심에서 회로를 그려서 일단 검증을 한 다음에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한번 멀티심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심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여기에는 제일 먼저 트랜지스터와 저항, 그 다음에 캐패시터, 그리고 LED, 그리고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저항부터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저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1kg 짜리 2개와 33K 2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 2개의 저항을 갖다 놔 주시고, 33K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찾기 귀찮으시면
갖다 놓고 나중에 입력값으로 집어넣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시고, 자, 요 저항들은 이렇게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로테이트를 시켜서 이렇게 로테이트 90도로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키시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로테이트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를 우리가 이제 불러야 하는데, 캐패시터는 여기 아까처럼 여기 써 있습니다. 근데 캐패시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극성이 없는 캐패시터와 이렇게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47 마이크로 페럿의 전해 콘덴서인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를 이렇게 두 개, 47 마이크로 페럿짜리입니다.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품을 먼저 배치를 먼저 합니다.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오드 쪽에 LED가 있습니다. 이 LED를 눌러주시고, LED는 우리가 레드, 빨간색 LED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하나, 둘. 자, 약간 나중에 이제 저항을 이렇게 맞춰서 배치를 하면 약간 간격을 좀 이렇게 좀 띄워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겠죠. 트랜지스터는 여기 보시면 요 트랜지스터 모양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누르시고, 우리는 BJT, 즉 쌍안정, 즉 쌍극성 바이폴라 정선 트랜지스터, 쌍극성 트랜지스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ESC181호인데 NPN형입니다. NPN형이고 PNP형과 NPN형이 있는데 NPN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NPN형 중에서도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ESC181호를 두 개 씁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원은 여기 이제 그라운드 모양을 누르시면요, 우리가 파워 소스가 있고, 우리가 DC 전원을, 즉 직류를 쓰기 때문에 직류를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라운드도 이렇게 맨 밑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결만 하면 됩니다. 연결만 하면 되니까 이거 좀 위로 맞춰서 올리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부품을 배치를 했고요. 연결만 하면 되는데, 요 Q1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지 말고 서로 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Q1을 우리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돌리면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고 등을 지고 이렇게 보는 걸로 부품을 돌리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을 갖다 대고요. 갖다 대면 마우스가 이렇게 점으로 바뀌고,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 안쪽으로 한 칸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연결, 배치가 끝났으니까 연결을 이렇게 배치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고, 자, 이쪽에 이제 전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정확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트랜지스터하고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렇게 미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어 주시면 대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대각선 모양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요거는 조금 제가 요만큼 나온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검증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연 이 회로가 동작하는지를 멀티심 상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 파란색 삼각형 모양이 런입니다. 이 런을 누르시면 LED 1과 2가 번갈아 가면서 불이 들어오면서 구형파 형태를 만드는 거죠. 파형을 만드는 걸 우리가 LED로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검증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지금 깜빡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회로를 그려 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면 이 회로가 제대로 잘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만든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의 출력은 이렇게 구형파인데요. 위에서 전액 콘덴서 C1과 C2, 그 다음에 저항 R2와 R3는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는 거와 주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자입니다. 그리고 1kg짜리 저항 R1과 R4는 컬렉터 풀업 저항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력파형이 이런 구형파 형태로 나오는데요. 구형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기와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1과 T2를 합쳐서 주기 T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기와 주파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 T는 T1 플러스 T2고요. 공식으로 보면은 0.693 곱하기 R2 곱하기 C1 플러스 0.693 곱하기 R3 곱하기 C2입니다. 이걸 우리가 합쳐서 1.38 곱하기 R2 곱하기 C1 하면 주기 T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주파수는 위에서 계산한 주기 T를 가지고 T분의 1로 하면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저항값 33K, 콘덴서값 47 마이크로페럿을 넣어서 주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T는 앞에서 얘기했던 1.38 곱하기 저항값이 33K니까 3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콘덴서가 47 마이크로페럿이니까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면요 2.14, 즉
구형파 한 주기가 만들어지는데 2.14초가 걸립니다. 자,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2.14 나누기 1을 하면 0.46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저항 R2, R3, 콘덴서 C1, C2를 각각의 값을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값을 바꿔서 주기와 주파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22K와 47K일 때의 주기 주파수,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저희가 계산했던 33K와 47 마이크로 페라드일 때의 주기와 주파수, 그리고 저항이 50K일 때와 캐패시터가 330 마이크로 페라드일 때의 주기와 주파수, 그리고 저항값이 100K일 때와 콘덴서 값이 10 마이크로 페라드일 때의 주기와 주파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멀티심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본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를 실제 우리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부품을 알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LED입니다. LED는 빨간 LED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 한쪽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콘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성이 있는 경우에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2개를 썼는데요. ESC182로는 다리가 3개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부터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 순서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꾸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를 꾸미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은 트랜지스터 ESC182로 2개, 저항 1K 2개, 33K 2개 해서 총 4개의 저항이 들어가고요. 콘덴서는 47 마이크로 페럿짜리 2개, LED는 빨간색 2개, 이렇게 부품이 총 10개가 들어가는 회로입니다. 자, 실제 브레드보드에다가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를 꾸며서 실험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깜빡 왼쪽과 오른쪽이 깜빡거리는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드보드에서 제대로 동작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뒷판으로 납땜을 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판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멀티심에 그릴 때처럼 똑같이 부품을 배치해서 이렇게 납땜을 했고요.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서 동작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를 NEO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O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회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만든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제가 멀티심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NEO를 이용해서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NEO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NEO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플레이스 믹스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쪽에 플레이스에 가시고 컴포넌트에 가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스가 있고 쭉 우리가 이렇게 믹스드라고 하는 요 놈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타이머라고 하는 요 메뉴를 선택하시고 LMOCM이라고 하는 요 NEO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OK를 눌러 주시고 맨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항과 캐패시터가 필요하겠죠. 자, 저항은 10K 짜리 2개와 캐패시터 10 마이크로 페럿짜리와 2.2 마이크로 페럿짜리의 캐패시터를 사용할 거고요. 출력 쪽에는
타형에 해당되는 LED를 갖다가 배치할 생각입니다. 자, 제일 먼저 저항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은 10K 짜리 두 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K가 자, 이렇게 10K 하나 두 개 이렇게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90도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90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면 부품이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 불러와야 되죠. 똑같이 여기 이제 캐패시터가 있는데 극성이 없는 캐패시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마이크로 페럿짜리와 2.2 마이크로 페럿짜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2.2, 여기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요. 역시 이 소자도 90도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캐패시터도 90도 회전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DC 파워를 하나 불러오고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필요하죠. 자, 그라운드는 뭐 하나를 쓰셔도 되고 여러 개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똑같은 뭐 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LED를 불러와야 되겠죠. LED. 자, 빨간색 LED. 이렇게 이제 출력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너무 세면 안 되니까 330ohm짜리 저항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세면 LED가 타니까. (330ohm짜리) 저항을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한번 이렇게 이제 부품 배치가 끝나면 이제 연결을 이렇게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원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자, 이렇게 이제 캐패시터도 연결하시고, 자, 도면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렇게, 자, 이것도 맞춰서 이렇게 좀 높이를 맞출게요. 이렇게 높이를 옆에 거와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옆에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연결만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LED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요 두 개는 이렇게 이제 지금 이 회로는 기존에 나와 있는 회로대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회로대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5V 한번 줘볼게요. 5V를 주고,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한번 검증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이게 연결이 됐죠? 자,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LED가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LED가 출력이 지금 구형파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NEO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구형파를 만드는 구형파 발진기를 이렇게 설계하고 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NEO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주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와는 좀 다른 공식입니다. 즉 0.693 곱하기 C1 곱하기 R1 플러스 2 곱하기 R2 이렇게 주기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주파수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값을 넣어서 한번 해보면요, 저항값이 우리가 R1 R2가 10K였고요 콘덴서가 10 마이크로 페럿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우리가 이제 구할 때 0.693 곱하기 10K니까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10의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요게 이제 20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이걸 더하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이 됐고요. 요거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서 계산을 하니까 0.2079 세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1로 나누니까 4.81Hz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NEO는 어떻게 생겼는지 핀 배치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EO는 이렇게 총 8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번 핀은 그라운드고 8번 핀은 전원인 VCC입니다. 그리고 2번 핀은 트리거, 그 다음에 3번 핀이 구형파가 나오는 아웃풋 핀이고요. 4번 핀은 리셋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컨트롤 볼테이지 핀이고요. 6번 핀은 스레스홀드, 7번 핀은 디스차지, 방전을 시키는 그런 핀입니다. 총 8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핀의 기능은 1번은 전원, 그라운드고요. 2번 핀은 NEO가 동작하기 위한 트리거 신호를 입력해 주는 거고, 3번 핀은 출력 단자 아웃풋입니다. 4번 핀은 리셋이에요. 언제 동작하느냐? 액티브 하이일 때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죠. 그 다음에 5번 핀은 컨트롤 볼테이지고, 6번 핀은 NEO가 동작하기 위한 문턱 전압, 스레스홀드 전압이고요. 7번 핀은 캐패시터를 방전시킵니다. 그리고 8번 핀은 전원 VCC에 해당이 되죠. 자, 따라서 이제 이런 부품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회로를 꾸며봤습니다.